역경의 두 번째 궤입니다. 역경의 두 번째 챕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곤이라고 하는 것, 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보면 이렇게 토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는 거듭되다, 반복되다 또는 펼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이 거듭 반복해서 펼쳐나가는 일,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과 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장이라는 글은 이렇게 자기가 다 이제 저장한다, 포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흉은 일반적으로는 축으로 읽습니다만은 기를 흉자, 기르다, 기를 흉자와 장, 이 토는 항상 기르고 저장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펼쳐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펼쳐나가는 이 땅의 일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역경에서는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삼라만상이 전부 이 세상에서 자라고 또 죽고 이런 과정들을 이 곤이라고 하는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곤이라고 하는 장을 이 설명해낸 이 글, 이것을 곤괴의 괴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곤괴의 괴사는 어떻게 써져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 원형이 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득, 주리, 서남득둥, 동북상붕, 안정길 이렇게 30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괴의 이 괴사는 이 30글자가 다른 어떤 역경의 괴사나 효사보다도 가장 긴 30글자가 가장 긴 그런 챕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원형이 빈마지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원형리정. 자, 여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모든 것을 전부 포괄하는 것을 원형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형이정은 인생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생에서부터 어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요 단계까지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때까지 약 3살까지 자, 어린아이가 시력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도 3년이 걸린다 그래요. 시력을 완전히 확보하는 거. 그것도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시력을 확보할 때까지 이때까지를 원의 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형의 시절은 뭐냐? 형의 시절은 이 아이가 이 인생이 자라고 배우는 시절. 3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라는 그런 기운이 왕성하게 뿍뿍뿍 자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는 배움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어떤 세상도 배우고 어떤 자연에 대한 호기심, 어떤 공부 이런 것을 전부 주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것을 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인생으로 놓고 보면 3살 때부터 자기가 독립해서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아니면 결혼해서 제 짝을 만나서 독립된 자기 가정을 꾸릴 때까지 자, 이때까지를 이 형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구별이 분명해요. 리의 시절에는 뭐냐? 리의 시절은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경제활동.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재능을 팔든지
어떤 능력을 팔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 예. 아니면 또 하나는 다른 생산활동인 어떤 겁니까? 예. 애를 생산하는 것. 그것도 생산활동의 일환이죠. 가장 큰 생산활동이라고 이 역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생산활동을 하는 것은 리의 시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리의 시절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역경에서는 이걸 후천의 인생이라고 하고 원과 형의 시절, 태어나고 전생을 포함해서 태어나고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을 선천의 기운이라고 한다는 거죠. 선천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가정을 거느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기간을 후천의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리와 정은 이 리와 정은 후천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천의 인생은 이 리와 정 사이에 어떤 글이 써 있어요. 그 글이 뭡니까? 빈마지라고 하는 게 써 있어. 이 빈은 뭐냐? 빈. 소우자에다가 소우자. 이게 소우자죠. 소우자에다가 비수비자. 비수비. 숟가락 비. 그런 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소에 비수로 이렇게 그었다. 숟가락 같은 게 붙어 있다. 자, 이런 표현인데 참 옛날 사람들은 표현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암컷이라는 표현이죠. 암컷이라는 소리고 암말, 암컷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말자가 붙어서 여기는 암소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소자에다가 숟가락 비자가 붙어서 암소라는 의미가 붙어 있고 여기는 말이니까 전반적으로는 암말이라 그래요. 이게 암말의 어떤 것들이다. 암말의 그것이다. 리와 정의 시절은 암말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암말이라는 속성은 뭐냐? 암이라는 것은 음이라는 얘기죠. 암이라는 것은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암컷이라는 얘기는 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 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 문명과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과 재물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러면 리와 정의 시절은 문명과 재물을 쫓아가는 시절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원형의 시절에는 부모가 주는 걸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배우고 크고 나의 이상을 마음껏 부풀리고 자, 이런 일을 하는 시대니까 이거는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음의 기운, 암말, 음의 기운이 강한 시절이다. 또 하나는 암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이건 양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암말이에요. 말은 양의 기운이 대표자지만 암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최대한으로 잘 섞여야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잘 섞인다는 것은 생산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잘 섞여서 생산을 많이 해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암말과 같이 이 순말은 양의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날뛰고 이렇게 하지만 날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연에 순응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빈마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속에 여러 가지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 가지 철학이 들어있죠. 순응해라. 음과 양이 잘 버무려져서 조화를 이루어라. 그리고 순리에 순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 시절에는
정의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시절이죠.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시절에는 앞말과 같이 순응해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언제나 고귀할 수밖에 없어요. 겸허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모든 인간아 겸손하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자는 유유왕, 군자 유유왕 선미후둑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 군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후천의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군자라고 하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쉽게 말하면 군자는 요새 말로 얘기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이 취직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러한 성인 남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군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역에서 이 역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군자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군자하면 무슨 왕인가? 뭔가 이렇게 잘 구별이 안 가고 그런 굉장히 높은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군자는 아까 말했듯이 중류 이상 정도 된 사람가 대학 정도의 수학을 하고 결혼하고 직장을 가진 그런 남자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여자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걸 군자라고 한다고요. 군자는 유유왕, 군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갈 왕자죠. 갈 곳이 갈 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군자가 갈 바가 있다는 것은 뭐가 갈 바가 있는 거예요? 군자로서의 인생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군자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군자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한 가정을 가진 남자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선미후득 앞선자죠. 앞에는 앞에는 아득할 미자입니다.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아득하다. 내 인생의 앞을 내다보는 것은 아득할지 몰라도 후득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내 희망은 유언할지 모르지만 내가 꿈꾸는 세상은 유언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은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군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남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갈 길을 두벅두벅 간다고 하면 거기서 자기의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 왕이 되라는 게 뭐냐?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냐? 임금이 되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표로 삼은 분야에서 1등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왕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왕이 약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5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로 비율로 보면 0.1%죠. 0.1%, 1000명에 한 병 정도의 우뚝 선 사람에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분야에 1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왕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미후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상 내가 목표로 한 것은 유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얻을 것이다. 후득 나중에는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 리는 뭡니까? 리의 시절. 리의 시절은 뭐예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지향하는 그 시절을 얘기해요. 내가 목표를 지향하는 시절에 내가 뭐가 될 것이다?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 인생에 너가 주인이 될 것이다. 역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는 너의 길을 뚜벅뚜벅 가기만 한다면 앞에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더 친절하게 써 있어요. 서남득붕 동북상붕이라고 써 있어. 서남득붕 동북상붕. 이게 무슨 말인가? 서쪽 방향과 남쪽 방향에서는 붕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동쪽 방향과 북쪽 방향에서는 붕을 잃을 것이다. 여기 잃을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역경에서는 이 상자를 전부 일타라고 해석을 합니다. 잃어버리다. 자, 잃어버릴 것이다. 뭐를 잃어버릴 것이다? 붕이 뭐예요? 자, 이 붕은 두 가지입니다. 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벗붕자 벗입니다. 벗은 뭡니까? 친구죠. 친구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얻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돈, 화폐. 자, 이 붕자는 옛날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돈을 붕이라 그랬어요. 붕이라 그랬기 때문에 붕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재물, 하나는 이 재물은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돈을 얻을 것이다. 어디로 가면? 서남 방향으로 가면 이 방향이라는 게 무슨 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 여기 서남 방향을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토는 중앙의 방향입니다. 토는. 이것이 역경에서 토는 중앙의 방향이다. 자, 동, 서, 남부 이렇게 그립니다. 역경에서는 방위표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 서남득붕이라고 있어요. 자, 남이라고 되어 있어. 서남득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쪽 방향은 금의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은 화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이 중앙의 이거는 나입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은 친구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와 재물이 어떻게? 화처럼 화의 방향으로. 그 말은 뭐예요? 화는 나를 도와주는 방향이죠. 나를 도와주는 거죠. 화생토. 화는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금은 내가 금을 도와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돈을 버는 과정이고요. 이걸 돈은 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라는 얘기죠? 돈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나는 이 돈을 베풀기도 해라는 거죠. 좋은 곳에. 이것은 금이라는 방향, 금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금은 토생금이기도 하지만 금은 어떤 거예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 자, 옳을 이자. 의를 얘기해요. 이 금은 의를 얘기하는데, 이 의는 뭐냐? 옳다. 정의롭다. 반듯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듯하게 써라. 정의롭게 써라. 옳게 써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불같이 돈을 벌어라. 거침없이 벌어라. 사방으로 거침없이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면서 돈을 벌어라. 그 번 돈은 어떻게? 옳게 써라. 정의롭게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서남득붕이라고 한 것은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돈은 있을지 몰라도 벗은 없어요.
벗은 없잖아요. 벌기만 하는 사람은. 써야 벗이 생기는 거죠. 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쓰기도 하고 벌기도 해야 되는데, 자, 쓰는 사람, 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쓰는 사람, 버는 사람, 예. 그 사이에서 벗도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서남득붕인데 이것은 상생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화의 방향과 금의 방향은 이 토의 방향을 중심으로 볼 때 상생의 방향인데, 동북상동은 자, 동쪽 방향과 북쪽 방향, 이건 뭡니까? 이것은 상극의 방향입니다. 목극토, 토극수. 자, 이건 상극의 방향이죠. 상극의 방향으로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을 속여먹으려고 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남과 같이 벌고 같이 도우려고 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서남득붕은 같이 벌고 같이 도우고 같이 나누려고 하면 벗과 돈을 얻을 것이다. 이건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을 못되게 굴려고 하고 남을 속여먹으려고 하면 벗과 돈을 잃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이 자명한 이 기초적인 철학을 역경이 두 번째 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정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정길. 안정이라는 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정자는 뭡니까? 인생이 끝정자죠. 이건 끝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끝에. 네. 인생이 끝에. 마지막 인생이 내 눈을 감을 때 어떻게 해라? 편안하게 감을 수 있어야만 길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참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라고 그런 느낌과 그런 말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일 거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